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탄수화물을 절식하는 것이 암, 비만, 당뇨, 노화를 막는다고 합니다. 그 실천하는 방법으로 아침에 빵을 먹지 말아 보세요. 그 이유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빵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빵은 위장에서 소화하기 힘든 음식입니다. 빵은 손쉽게 먹을 수 있고 먹으면 속이 든든하지만 든든하다는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이므로 실은 다른 식품보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빵의 주 원료인 밀에 함유된 글루텐은 소화 효소로는 잘 분해되지 않아서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채 작은 창자인 소장의 점막에 흡수됩니다.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은 소장의 점막에서 상처를 내고 복통이나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밀을 고온으로 가열해 만든 빵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암 등의 발병과 악화로도 이어집니다. 이처럼 빵이 몸에 나쁜 이유는 수두룩합니다. 탄수화물은 당신을 음식의 노예로 만듭니다. 탄수화물 위주로 먹어야 배가 잔뜩 불러서 만족스럽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위가 꽉 차는 범위를 뛰어넘어 허용량보다 많이 먹게 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도 먹고 돌아서면 묘하게 속이 허해서 다시 탄수화물을 과식하고 마는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듯합니다. 요컨대 음식을 먹는다기보다 먹게 된다입니다. 말 그대로 음식의 노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식의 노예가 되면 위장에 큰 부담이 갈 뿐 아니라 각종 생활습관병의 발병과 악화가 뒤따릅니다. 탄수화물 과잉 섭취는 배부름을 대가로 당신의 건강을 빼앗고 수명을 단축합니다. 음식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면 매일같이 탄수화물을 먹는 사람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오늘부터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라는 권고를 듣고 기존의 식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고심 끝에 탄수화물의 무한 반복에서 탈출하는 첫걸음으로 제안하게 된 것이 아침에 빵을 먹지 말아 보시겠어요 였습니다. 빵을 끊으면 암을 예방하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빵을 끊은 환자에게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빵을 끊으니까 속이 더부룩하지 않다. 신물 올라오는 느낌이 사라졌다. 설사하는 일이 없어졌다. 확실히 몸이 가뿐해졌다. 살이 빠졌다. 짜증이 줄었다. 찬식 발작이 가라앉았다. 편두통이 가셨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아침빵 끊기의 효과는 그저 위장의 컨디션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알았던 증상의 개선은 물론 생활습관병과 암 예방,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의존성이 높은 탄수화물을 계속 섭취하다 보면 언젠가는 건강은 물론 당신의 소중한 시간까지 뭉텅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말 겁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고 더 나은 인생을 보내고 자기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면 식사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식사 개혁은 건강을 손에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일로도 이어집니다. 아침빵이 안 되는 이유.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립니다. 왜 아침에 빵을 먹으면 특히 더 좋지 않다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혈당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밥과 빵처럼 당질이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치가 올라간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에는 혈당치가 낮으니 뇌가 각성하도록 탄수화물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라는 슬로건까지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본래 아침에는 혈당을 높이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많이 분비됩니다.
따라서 아침에 당질을 섭취하면 낮에 섭취할 때보다 혈당치가 쉽게 상승합니다. 아침에 혈당치가 높은 새벽 현상은 당뇨병 환자라면 흔히 겪는 일입니다. 보통 취침 시보다 자는 동안 식사를 하지 않으므로 기상시에 혈당치가 낮은데 새벽 현상이 나타나면 아침에 혈당치가 전날 밤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점심때보다 아침때 혈당치가 쉽게 오른다는 점은 시간 영양학 분야에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요컨대 혈당이 오르기 쉬운 아침에 빵을 먹으면 혈당치는 더욱 쉽게 상승합니다. 특히 식후 1~2시간 동안 혈당치가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상태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치의 극심한 변동은 혈관에 손상을 입혀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 상승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와 식후 운동이 추천됩니다. 탄수화물의 무한 반복에 빠집니다. 아침빵을 삼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아침 이후의 식사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혈당치가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낮추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난 뒤에는 필요 이상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기능성 저혈당증이라고 부릅니다. 저혈당이 오면 혈당이 떨어졌다라는 정보가 뇌에 전달되어 자연스레 당질을 함유한 음식이 당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이 빵이면 점심은 우동, 저녁은 파스타를 먹게 되는 탄수화물의 연쇄 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아침을 먹지 않거나 탄수화물을 배제한 식단, 이를테면 달걀 요리처럼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는 음식을 섭취해야 아침 이후에도 혈당이 잘 오르지 않는 메뉴를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당질이 당질을 부르는 당질 과다의 무한 반복은 탄수화물 대사를 이해하면 당연한 현상이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우리 몸의 내장작용과 혈액순환은 말초신경계의 자율신경에서 조절합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이 활동할 때에는 교감신경이 우세해지고 휴식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집니다. 깨어있는 낮에는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므로 몸속을 순환하는 혈액의 양이 증가하고 소화기관의 움직임은 억제됩니다.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므로 심박수가 감소하고 소화기관의 움직임은 활발해집니다. 아침은 자율신경이 부교감신경계에서 교감신경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간대이기에 자율신경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이때 컨디션을 조절하는 일이 몸과 뇌의 활동을 높이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율신경 연구에서도 당이 입속에 들어오면 이자를 제어하는 교감신경이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촉진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침에 물, 차, 커피 등 수분을 섭취하거나 가볍게 운동하는 정도라면 권장할 만합니다. 하지만 빵처럼 윗속에 팽창하여 장시간 머무르고 혈당치를 급상승시키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윗속에서 팽창하여 장시간 머무르는 음식을 아침에 먹으면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집니다. 애써 아침때 일어나서 교감신경으로 전환했건만 다시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일에서 역량을 발휘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아침이 오면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고 배가 고프면 사냥하러 가고 밤이 되면 잠자는 단순한 생활을 했던 원시 시대에는 아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원활했을 것입니다. 하루 8시간이라고 삼시세끼를 먹고 날이 저물어도 밝은 전등 아래서 활동을 계속하며 스트레스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는 현대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를 의식하여 적어도 아침 시간대에는 몸의 균형을 뒤흔드는 빵 같은 음식은 끊고 자율신경을 교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은 안 먹는 편이 낫습니다. 아침 식사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어서 아침을 먹는 게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생활 리듬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밤늦게 식사하는 사람이라면 소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아침을 먹지 않는 편이 낫겠으나 저녁 5시 전에 식사를 끝마치는 사람이라면 아침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화기과 의사로서 원칙적으로 조언한다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배가 고프지 않은 상황에서는 식사를 건너뛰는 편이 낫습니다. 아침을 먹을 때는 위장에 가는 부담을 고려해 탄수화물 이외의 음식을 먹도록 하고 탄수화물을 섭취할 바에는 굶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아침을 챙긴다면 아래와 같은 음식이 위장에 좋습니다. 먹어도 부담이 적은 음식은 달걀 요리, 가열하지 않은 햄, 채소, 플레인 요구르트, 견과 치즈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은 빵, 파스타, 우동, 시리얼, 샌드위치, 팬케이크, 쿠키, 스콘입니다. 소량이라면 부담이 적은 음식으로는 현미, 주먹밥, 오트밀, 과일이 있습니다. 1일 3식이라는 식생활은 뇌가 만들어낸 습관이지 장이 만들어낸 습관은 아닙니다. 단식이 미토콘드리아에 좋은 이유. 단식은 일정 기간 식사를 중단함으로써 위장에 휴식을 주고 음식물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몸을 되돌리는 건강법입니다. 16시간 단식을 하면 몸에 좋다길래 실천하고 있어요 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은 안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토콘드리아의 초기화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초기화 기능은 오토파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토파지란 자기 자신을 먹는다라는 뜻인데 영양 공급이 없어졌을 때 몸의 세포가 제 일부를 스스로 분해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는 불필요해진 세포를 분해하여 새로운 세포로 교체하는 일종의 재활용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음식을 먹고 10시간에서 12시간 지나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바닥나면서 지방이 분해되어 에너지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더 지나 16시간째 접어들면 드디어 몸속에 오토파지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오토파지로 초기화되는 것은 마이토파지라고 불리며 항상 활성화 산소와 맞서 싸우는 미토콘드리아를 초기화하는 중요한 체계입니다. 소화기관 전문 의사인 후쿠시마 마사스구 작가의 아침에 빵을 먹지 마라 책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음식의 노예로 만드는 탄수화물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사실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도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아침에는 빵을 먹고 점심은 밥이나 우동, 파스타, 저녁은 혼자서도 먹을 수 있는 라면을 먹거나 술에 안주를 곁들였다고 합니다. 밀가루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날은 당연히 없었고요. 당이 떨어졌다 싶을 때는 과자를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비상식적인 생활은 아니었으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아침부터 빵을 먹어서 계속 탄수화물만 먹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식습관은 저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과거 부모님은 아침엔 든든하게 밥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침을 먹지 않으면 학교에도 직장에도 못 가게 하셨어요. 마음이 급하니 아주 빠르게 국에 밥을 말아 한 그릇 뚝딱 먹고 출근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진 식습관이 얼마 전까지도 이어져 왔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식단 조절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 식사할 때에 꼭 맞춰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야 먹고 저녁 8시부터 12시간 공복은 필수로 하고 있고 여건이 된다면 점심 12시까지 16시간 공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을 하나씩 적용하면서 습관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저도 탄수화물을 끊지는 못합니다. 채식으로도 단백질만으로도 먹어봤지만 일정 시간이 흐르면 탄수화물이 너무 당겨서 결국 먹고 말게 됩니다. 빵의 주 원료인 밀 그리고 쌀은 중독성이 높은 식품으로 실제로 고기를 먹고 싶을 때보다 빵이나 면류를 먹고 싶을 때 식욕이 확 돋아서 무심코 먹어버린 경험 미소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밀은 소화되면 화학적 쾌감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바로 밀가루 중독이 되는 것이지요. 탄수화물을 끊기 어려운 것을 알고 있는 저자는 아침에 빵을 먹지 마세요라고 제안합니다. 아침 공복은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위장은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을 4-5시간 이상 확보해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단식은 매일같이 혹사당하는 소화기관에 필요한 휴식을 가져다 주는데요. 같은 양을 먹는다면 하루 3번보다 5번 이상으로 나누어 먹는 편이 살찌지 않고 위장에 부담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저자는 한 끼 식사량을 줄여서 여러 차례 먹기보다는 식사 횟수를 줄여 단식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소화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고 영양 흡수 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조언합니다. 더군다나 단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를 초기화하는 작용까지 있어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자기 몸에 맞는 것으로 적용하시면 좋은데요. 저의 경우는 단식이 좀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아침에 빵을 먹지 마라. 책의 제목처럼 저는 이 책의 적용점을 정했습니다. 1일 2식, 아침에는 공복 유지. 만약 아침에 식사를 해야 한다면 빵은 피한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